자, 첫 번째는 트리플 S급 죽어야 사는 헌터. 이 웹툰은 폐기물이어서 약간 식상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그걸 뒤엎을 만한 사이다 요소와 높은 수준의 작화 그리고 매력적인 주인공이 작품을 계속 볼 수 있게 재미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죽음의 스킬을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은 우연히 랭킹 1위에게 살해되어 그의 스킬을 복사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인 원수를 처단하기 위해 계속해서 죽어서 수년을 되감으며 회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능력으로 강자가 된 주인공은 탑을 올라가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웹툰의 가장 좋은 평은 바로 작가의 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 작품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기도 하며 여러 번 읽고 싶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픽미업입니다. 뻔한 전개, 단순한 스토리일 줄 알았던 이 웹툰, 근데 감상해보시면 소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정말 모두가 극찬한 작품인데요. 소재, 설정도 좋았고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모바일 게임 가챠, 세계 랭킹 5위 마스터 로키는 던전을 깨던 중 정신을 잃게 됩니다. 깨어나 보니 픽미업의 기본 게임 화면이 눈앞에 있는 데다가 레벨 1 등급 1성 영웅인 한 이스라트가 되어버린 로키. 내가 애써 키운 계정은 어디 가고 웬 초보 마스터의 영웅으로 소환되었죠. 그렇게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초보 마스터와 영웅들을 이끌고 던전 100층을 돌파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웹툰의 장점과 재미 요소는 작가님의 필력이 상당히 좋아서 읽으면서도 큰 몰입감을 받아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입니다. 작품은 퀄리티 있고 재밌는데 제목이 안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제목 때문에 안 보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만큼 어울리는 제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정말 휘몰아치는 수준의 떡밥 회수, 소름이 정수리까지 돋는 경험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누구나 이 웹툰을 보신다면 최고라고 말하는 작품인데요. 이 세계, 먼치킨, 판타지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아직 감상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오래된 작품이라 작화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액션씬 하나만큼은 정말 수려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하는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재능 없는 최악의 헌터였던 소년이 죽음의 위기에서 전무후무한 능력을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때 주인공은 네크로맨서의 직업을 받게 되면서 최고의 액션씬과 등장씬을 보여주는데 진짜 보다가 눈물 최소 5번을 흘립니다.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애니로 입문한 케이스라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요. 원작을 아직 보지 못한 분들에게 꼭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말단 병사에서 군주까지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외팔 용병 크리스는 매일같이 꾸는 소년병 시절의 꿈을 꾸며 호위 임무를 하던 중 도적의 습격으로 아티팩트를 훔쳐 달아나며 절벽 위에서 죽기 직전에 아티팩트의 기원을 얻습니다. 경험치가 전부 충족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눈을 뜨니 항상 매일 꿈에서 보았던 어릴 적 끌려나간 전장으로 회귀되며 이번 생에는 팔을 지킨 크리스는 과거의 기억을 이용해 옛 동료들의 과거와 전쟁의 양상을 바꾸게 되며 말단 병사였던 크리스가 군주가 되기까지 도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웹툰은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튼튼하고 빠르게 전개되어 고구마 없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한 단계 한 단계씩 계급과 명예가 올라가면서 점점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에 다가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는 카타르시스는 정말 이 작품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 전개, 퀄리티는 너무 좋았지만 그림체가 살짝 아쉬운 다섯 번째로는 던전 견물록이라는 웹툰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궁에서 태어나 괴수의 젖을 먹고 자란 인류의 후손, 특별한 힘과 강인한 신체를 지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인류는 그들을 가리켜 던전 베이비라 불렀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미궁에서 태어난 김진우, 강해지려고 한 적은 없지만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인 주인공, 가장 비천한 톡을 꾸내서 미궁의 왕까지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지물을 좋아하시거나 약간의 게임 판타지 설정에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강해지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재가 다양하고 취향이 많이 들어있어서 재미있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는 이게 거망 생존기입니다. 어느 날 지구인이었던 류안비는 이 세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튜토리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튜토리얼이냐, 레벨에 맞는 개를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류로 인하여 튜토리얼이라는 장소에 계속 머물게 되죠. 그렇게 한비는 하루에 한 번 리젠되는 몬스터를 잡아먹으며 20년 정도를 생존하게 되고 오류로 인해 레벨은 5로 고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강함은 엄청난 먼치킨이 되어 다시 이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죠. 시원시원한 스토리 전개
공포계와 판타지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강추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초반부터 엄청나게 강해진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이다 터지는 먼치킨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7번째로는 해골병사는 던전을 지키지 못했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던전이나 지키던 마왕군의 잡졸이었던 주인공 해골은 어느 날 용사 일행에게 토벌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시스템 능력과 회귀 능력을 얻고 죽음의 능력치를 그대로 계승한 채로 과거의 한 지점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게 되어 아무것도 없는 약골 해골인 주인공이 회귀와 시스템을 활용해 레벨과 스탯을 올리고 죽으면 기존의 능력치를 전부 계승하며 꾸준히 강해지는 성장물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이 밑바닥부터 꾸준히 성장한다는 점에서 재미 요소가 있었죠. 회귀물, 시스템물 설정이나 성장물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다음 8번째로는 31번째 말은 게임판을 뒤엎는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강설은 어릴 적부터 잠에 들면 꿈속의 세계에서 가면을 쓴 신들과 판데아라는 TRPG라는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선 스노우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말을 승천시키는 게 목표였죠. 꿈속 신들의 세계에서는 이미 최상급 플레이어로서 판데아의 전설적인 말들을 키워냈지만 승천은 단 한 번도 성공시킨 적이 없었죠. 여느 때처럼 승천을 위해 31번째 말을 육성하려던 강설은 신들에게 인간이란 사실을 들키게 되고 자신이 플레이하던 판데아의 세계로 추방되게 됩니다. 그렇게 신들에게 복수를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본인이 키웠던 말들의 힘을 흡수하는 여정을 떠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웹툰의 장점은 빙의, 게임, 인방, 생존 등등 자극적 요소들을 매력적으로 잘 버무린 소설이자 웹툰이었습니다. 또한 먼치킨을 좋아하는 저로선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중간중간 도파민 폭발 요소들을 너무 잘 심어놓았죠. 또한 여러가지 설정들이 정말 명작이라고 불릴 튼튼한 스토리라인과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9번째로는 빌어먹을 환생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하멜,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베르무트라는 인물과 함께 마왕을 퇴치했습니다. 하지만 서열 2위에 마왕을 퇴치하던 중 하멜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깨닫고 일부러 함정에 걸려 베르무트 대신 죽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환생하게 된 하멜, 더군다나 의아한 점은 하멜이 환생한 가문이죠. 베르무트라는 하멜의 동료였던 인물이 세운 가문인 라이언하트 반계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곳에서 시험을 치르는 혈계식이 있었고 이곳에서 오로지 육체 수련만으로 라이언하트의 직계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주인공은 동경의 대상이었던 베르무트를 따라잡기 위해 성장을 하는 성장형 웹툰입니다. 흔한 판타지물이지만 유명한 작가님께서 재밌게 잘 풀어냈다는 평이 있고 전개 속도가 빠른 점에서 도파민의 풀 충전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10번째로는 검술명과 막내 아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술명과 룬칸텔의 막내 아들 진 룬칸텔, 축복받은 육체와 검술 재능을 가진 가문에 이론답지 않게 그는 검에 전혀 재능이 없었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멸시를 받다가 가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남자에 의해 신과의 계약을 맺게 되었고 자신에게 걸려있던 저주를 풀어내고 한 살의 자신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의 세력과 맞섬과 동시에 빌런들을 제거하며 새로운 세상의 수호자가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일단 개성이 넘치는 캐릭터들과 초중반의 빌드업이 과몰입을 할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중후반부터는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림체도 나쁘지 않아 추천드리는 웹툰입니다. 11번째로는 천재 궁수의 스트리밍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금메달을 획득한 천재 중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을 딴 날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이후에 오른손이 떨리게 되어 결국 양궁을 그만두게 됩니다. 주인공은 퇴직금으로 캡슐을 구매해 돈을 벌어보고자 가상현실 게임에 들어가게 되었죠. 막상 들어가니 오른손이 떨리지 않았고 가상현실에서 활을 쏠 수 있게 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에 주인공은 본격적으로 방송과 게임을 시작하는데 엄청난 궁술로 게임 내에서 아주 무쌍을 찍어냅니다. 게다가 얼굴도 잘생겨서 승승장구하며 스토리가 전개되죠. 주로 검을 다루는 스토리는 많지만 이 소설은 특별하게도 활을 다룹니다. 그래서 걱정도 됐지만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잘 표현해 주었으며 이런 걱정을 깔끔하게 날려주었죠. 스토리 역시 탄탄하며 시원시원한 전개를 이어나갑니다. 특히 작가님의 필력이 좋아서 정말 술술 익히죠. 보다 보면 순식간에 몇십 화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BJ물, 게임 판타지, 먼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로는 저 그런 인재 아닙니다. 웹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체를 가진 주인공 데오나르트, 그는 어쩌다 보니 마왕의 적인 용사를 처리한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오해받게 되죠. 마왕의 제로 군단이 되고 맙니다. 그는 엄청난 운으로 마왕 측 사람들의 오해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지만 알고 보니 술을 마시면 그는 잔인하고 거침없는 살인마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당사자 주인공은 계속해서 벗어날 생각을 하고 어쩌다 보니 제국과 마계를 오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웹툰은 제가 봤던 19세 연령가 작품이 아닌 작품들 중에서 가장 다크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물론 최근 작품들을 보면
보면 동일한 주제로 밝고 재밌는 작품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품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13번째로는 마법학교 앞전멸 천재가 되었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게임 아이테르 월드를 플레이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선택한 캐릭터는 극악의 난이도와 최악의 성능을 가진 똥 캐릭터를 플레이하였죠. 백유설이라는 캐릭터로 마법학교에 다니지만 정작 마법을 사용 못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10년차 고인물로 게임의 보스급 캐릭터 흑마룡을 사냥하죠. 그런데 흑마룡을 단숨에 이겨버립니다. 그 후 백유설은 게임에 빙의당하며 진 엔딩을 보라는 미션이 주어지게 되죠. 게임 속 마법학교인 스텔라 아카데미에서 주인공은 성장하여 진 엔딩을 맞이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웹툰은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막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앞전멸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흔히 전멸이라는 기술은 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지정된 방향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작중에 앞전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좋은 설정의 캐릭터와 그림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웹툰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로는 쥐뿔도 없는 회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출난 재능 하나 없던 현대인 이성민은 이 세계로 소환되어 C급 용병으로 활동하며 비루한 삶을 살다 우연히 회귀를 하였죠. 13년 전으로 돌아가 두 번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13년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미천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신체 개조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인연을 만들어 처절한 노력을 하였고 강해지는 이성민의 일대기입니다. 이 웹툰은 초반에 찌질한 성격의 주인공 때문에 초반에는 많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초반 부분만 잘 참아내면 중반 이후부터는 정말 몰입되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웹툰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15번째로는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세계관에는 절대자들이 다른 우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 혼자만 레벨업 우주 지배자가 처음으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른 우주 절대자들이 나 혼자만 레벨업 우주가 지배자가 없기 때문에 이를 차지하기 위해 쳐들어왔고 성진우가 지배자들과 협력하여 막아낸다는 설정입니다. 그 중에서 몇몇 나쁜 놈들이 우회하여 지구로 쳐들어오게 되며 이걸 성수호가 막는다는 내용이죠. 희대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나온랩 그의 외전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아들 성수호가 지구를 막는다는 설정에서 일단 도파민을 제대로 폭발시켰죠.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믿고 보셔도 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상 웹툰 20가지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